데는 지금 안타까울 거예요. 자유한국당하고 비슷하다 일본이? 거의 네, 똑같아요. 똑같았죠. 깜짝 놀란 게 일본의 논평을 일본이라는 주체를 지우고 일본 쪽 반응을 보니까 일본을 지우고 땡땡은 뭐뭐뭐라고 말했다. 누가 말했을까요? 누가 봐도 자유한국당인데 일본하고 똑같아요. 자유한국당의 전신이 일본의 자민당이나요? 이렇게 우리가 그 현기증 날 정도로 전광석화 같이 빛의 속도로 이렇게 이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면 물론 이건 진짜 우물에 숭늉 찾는 격인 건 맞는데 통일에 있어서도 굉장히 빠르게 진전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게 이제 정권 연장이라는 전제가 된다면. 한반도가 지금 남북이 분단되면서 딱 갇혀 있잖아요. 이쪽으로 대륙으로 넓게 뻗어가지 못하고 저 넓은 대륙 몽골, 중국, 소련, 유럽으로 축축축 뻗어나가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새로운 신기원이 열릴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문재인 신경제 지도라는 걸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그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쪽 광주를 중심으로 황해권 중심의 지도를 하나 그리고 있는데 그것은 주로 중국이나 뭐 버마나 베트남 쪽으로 뻗어가는 거고 또 이제 환동해권은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저 태평양 쪽으로 그리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접경 지역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개성공단이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지도를 그리고 있는데 이렇게 삼각 지도를 그리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문재인의 대한민국 신경제 지도다. 그런데 이 신경제 지도가 이제 광주를 중심으로 광주 목포 이쪽 인천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도 시작됐고 또 부산을 중심으로 태평양 지도도 시작됐는데 개성공단과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접경지역 지도가 잘 안 그려졌는데 이렇게 남북이 화해가 시작되면 그 지도가 급격히 잘 그려져서 대한민국은 새로운 활로가 뚫릴 것 같아요. 경제적 활로. 생각만 해도 가슴이 좀 벅차고요. 네. 수십 년 전에 우리 선배들은 기차를 타고 유럽을 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죠. 물론 이제 이게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 합의 전이지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어제 나온 거죠. 국민의 60%는 남북 합의를 긍정평가하고 있다. 이거거든요. 트럼프가 김정을 만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남북관계에 있어가지고 북한을 의심한다거나 남한 국민들을 걱정한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찌됐건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계속 잘 안 되기만을 바라고 있던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멘붕인 거거든요. 안 되라 뭔가 교착 상태에 빠져라 하고 있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딱 한 방 쐐기를 박아준 거예요. 네. 이 사람들 입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저는 매우 궁금하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 60%가 합의를 긍정평가했고 부정평가가 약 30%쯤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 트럼프의 반응까지가 포함이 안 된 여론조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여론이 60%에 넘고 또 여러 가지 솔직히 민주당에 악재가 있어도 민주당 지지율도 지금 오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통계가 잡히던데요. 국민들이 지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북 관계가 잘 되면 이것은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북쪽으로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소위 통일이 경제다. 지금은 우리 민주당 아닙니다만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많이 했었죠. 통일이 경제다. 통일이 먹고 사는 길이다. 그런 만큼 지금 답답하고 한국 경제도 안 좋고 성장세도 둔화되는데 이런 게 남북관계가 열린다는 것은 우리의 이 경제가 열리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좋고 두 번째로는 결국 남북관계가 잘 된다는 것은 미국이나 이런 데로부터 불필요한 그 무기를 비싼 돈 주고 사지 않아도 된다는 점 때문에 그 무기 살 돈으로 우리 정말 보육, 사람에 대한 투자 많이 해야 한다는 그런 점 때문에 남북관계가 열리는 것이 남북 정상회담이나 남북관계가 열리는 것이 국민들로는 박수칠 일이죠. 예, 근데 그동안 이제 몇 가지 사건 또 남북 긴장 고조시키는 어떤 사건 때문에 자꾸 이제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 됐던 것이 사실이고요. 이제 뭐 핵까지 비핵화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또 재래식 무기 공격 않겠다고 또 선언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정말 이제 새로운 전환이 열리고 있는 시기다. 특사단이 북한을 다녀와서 발표한 내용도 보면 하나하나 같이 어마어마한 것들인데 뉴스가 남북 정상회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거라서 우리는 남한을 공격 안 할 거야. 불가침
선언이거든요. 그것은 남북 정상회담보다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되는데 정상회담하고 북미회담 하기 전에 존말할 때 자유한국당 입장 바꾸든지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 안 되면 그 두 회담 끝나고 나서 자유한국당 해체되는 거 아니에요? 네. 4월 남북 정상회담, 5월 북미 정상회담, 6월 지방선거, 7월 자유한국당 해체? 그러니까 그게 생각해보니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겠다는데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인데 뒤로 연기시켜줘 이렇게 못하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왜 4월이냐. 지방선거 북풍 써먹을 거냐.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생각해서 최대한 당근 거의 4월이다. 그렇죠. 아, 큰일 났네. 자유한국당 해체되면. 진짜로요. 야당이 그러면 누구예요? 유승민 정당? 안철수 정당이 되나? 네. 그러니까 평화민주당하고 정의당은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호의적이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방향성과. 근데 지금 반대를 위한 반대, 말도 안 되는 거의 한 70년대 저 이전의 사고방식으로 지금 접근하면서 안 되기만을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 같은. 홍준표 네. 대표나 장제원 의원이요. 이렇게 논평하고 발언한 것 보면 속마음이 다 읽혀요. 그러니까. 안 되라. 저거 안 될 거다. 안 돼야 돼. 좀 근데- 야비하더라. 근데 저 같은 보통 사람도 상대방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정적이라고 해도 축하와 덕담을 보내고 빈말이로라도 정말 앞으로 잘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계속 대화 상대인 김정은을 의심하면서 저 사람은 나쁜 의도가 있을 거야. 속지 마. 그래서 이건 좋은 회담이 될 수가 없어. 계속 이렇게 네. 잔치집에다가 이렇게 재뿌리고. 재뿌리는 네.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자기 마치 걸고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 이제 근데 뭐 사촌도 아니지만은 북한의 미국 통으로 불리는 사람이 지금 현재 외무성 부상인 최선인데요. 예. 2000년대에 육자회담 등에서 북측 수석 대표의 통역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17, 8년 전에. 그 후로부터 북한에서 미국에 관련된 일을 가장 잘 알고 이해되고는 없다고 하는 사람이 최선희인데 몇 개월 전에도 최선희가 외무상의 부상이 됐다는 전망들이 있었는데 그게 밖으로 알려지지 않는 체제다 보니까 최선희가 외무성 부상에 올랐다는 것은 뭐냐면 미국과의 정책을 굉장히 전향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북한이 상대해야 될 그 대국들은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그런데 그 부상 자체가 미국 통으로 앉힌 걸 보면 미국에 대한 굉장히 전향적인 뭔가 생각을 갖고 있을 거야. 이렇게 예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최선희가 외무성 부상에 올랐다는 게 확인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미국 관련한 정책들이 조금 더 이렇게 확인되는 그런 측면이 있더라 이런 보도도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과거 전통적으로는 대중국, 대러시아의 어떤 정통한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었다면 북한도 이제는 미국 문제하고 풀려면 미국의 정통한 사람을 중심에 세워야 될 거고 반대로 미국도 북한의 정통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요즘 있어요. 그런데 채비를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지금 미국과 북한은 사실 오래된 이 문제 한반도의 그 비핵화 또 정전협정으로 있는 걸 평화협정으로 옮기는 사실은 우리가 평화협정, 정전협정, 비핵화 이런 것이 다 책 속에 있는 주장으로만 왔는데 지금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핵화 문제하고 북미 평화협정 문제 이건 지금 1953년 7월 27일 날 맺어진 협정을 이제 완전히 꺼내서 다시 평화협정으로 만들자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오래된 협정서를 고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서로 정통한 북한과 미국의 서로 정통한 사람들을 전면에 세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북한이 꾸준히 수십 년간 원해왔던 거는 전쟁 끝맺고 평화협정 맺고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예. 미국을 상대로. 네. 미국은 왜 그거를 이렇게 계속 방치하면서 오히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게끔 방치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남북 간의 긴장과 이 분단을 이용해서 대러시아, 대중국 어떤 거점으로 활용한 거죠. 이 긴장이 지금 동서독이 한때 냉전의 상징물로 소독과 동독이 미국과 또는 러시아의 당시에 소련의 어떤 그 전진기지화 된 것처럼 우리 남한이 한때 이쪽 사회주의권의 전진기지가 북한 또 미국의 전진기지화 되어 있는 남한 이런 걸로 위치 지어져서 서로 다툼의 장이 되었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분단되어서 이익 본 사람 특히 일본 같은 데는 지금
안타까울 거예요. 자유한국당하고 비슷하다 일본이. 거의 예, 똑같아요. 똑같아죠. 예. 깜짝 놀란 게 일본의 논평을 일본이라는 주체를 지우고 일본 쪽 반응을 보니까 일본을 지우고 땡땡은 뭐뭐뭐라고 말했다. 누가 말했을까요? 누가 봐도 자유한국당인데 일본하고 똑같아요. 자유한국당의 전신이 일본의 자민당이나요? 아닌데? 네, 아무튼 그래서 이거 유머셨죠? 잠깐만요. 유머였습니다. 쉬었다 유머. 가시죠. 네. 예전에 왜 그 일본의 자민당이 자유민주당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도 민주자유당, 민자당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그게 약간 말 논란이 됐었습니다. 기억들 나시겠죠? 결국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그동안에 중국 또 러시아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이 소위 긴장 고조와 분단을 적절히 자기들의 국익에 맞게 써먹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제 그러지 말아라 얘들아 하고 운전자론을 꺼내든 예. 것이 문제인. 그러면 지금 정우영 실장을 단장으로 해서 북한을 갔다가 미국까지 간 거거든요. 예. 그럼 북한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오케이를 했는데 북한에서 따로 특사가 가야 될까요? 김정은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김여정 부부장이 내려오면서 사실상 속도가 엄청 빨라진 측면이 있거든요. 네. 무슨 내용을 갖고 왔건 간에 그 정도 가까운 사람을 내려보냈다는 건 호의적인 거다는 게 동력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미국의 김여정을 특사로 보낼 수도 있다인데 문제는 여기 이제 김정은, 김여정 둘 다 핵 관련한 제재 대상이란 말이에요. 국제사회에서. 네. 나올 수가 없는 인물인데 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아니면은 특사라는 것을 생략하면서 바로 실무적인 선에서 뭔가 조율을 할까요? 이번에 이제 대북 특사, 대미 특사는 아니지만은 미국 트럼프 만난 사람 두 분이 한 사람은 북한 전문가 서훈, 한 사람은 미국 전문가 정의용 이렇게 짜여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처음부터 이 특사 두 분 서훈과 정의용 안보실장을 짤 때는 북한도 이해시키고 미국도 이해시키자 그런 양측의 어떤 양수겹장의 팀으로 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번 특사의 역할이 훌륭했고 문제는 이제 그러면 미국과 북한은 어떻게 만날 거냐. 당연히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마담뚜 역할을 했던 거고 이제 두 쪽에서 각각 만남이 시작돼야 될 것 같아요. 거의 특사 형태로 갈지 실무 협의로 갈지는 알 수 없으나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정의용 서훈이 계속 두 사람을 앉혀놓고 마담뚜 역할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북한과 미국이 바로 만나지 않을까. 그럴 때 우리가 패싱되지 않도록 맞습니다. 예. 네,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였던 게 사실은 정의용이 친서를 가지고 왔던 어떤 뭐 구두 메시지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북한이 직접 미국에 전달한 게 아니라 남한을 통해서 전달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지금은 이제 두 사람이 서먹서먹 하니까 제가 끼어서 야 이러지 마 했고 이제 조금 좋아졌잖아요. 이제 그러면 야 너 그 둘이 잘 만나봐. 우리 입장에서만 표현하면 김정은이 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갇혀 있단 말이죠. 나는 근데 김정은은 그 핵무기를 이용해서 나가고 싶어라고 이야기한 건데 그거를 도와주려고 손을 내민 건 남한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핵무기 문제를 푸는 것 용도로 말고는 일체 만날 수가 없어요. 국제 제재가. 그 핵무기를 푸는 용도이기 때문에 우리 특사단도 가서 만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정말 김정은이 우리한테 좀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손을 내밀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반도 또는 우리 민족 전체를 통틀어 아니 세계를 통틀어도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같이 손 내밀어 준 거고 그래서 그 결과물로 남북 정상회담 합시다 하고 이러니 이걸로 끝낼 게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도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하는 것은요. 뭐 물론 평양으로 갈 수도 있고 뭐 밖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는 사실상은 이 대화는 끝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협상의 내용은 다 정해져 있어요. 결과까지 정해져 있다고. 만나기만 하면 돼요. 북핵을 폐기하겠다는 용의가 있는 상황인데 미국 쪽에서 만날 용의가 있다는 뜻은 네가 말한 제의 너희들한테 제재하고 있는 거 뭐 풀어줘 하면 만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다 정해져 있는 거죠. 북한에서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예, 연락이 왔어요. 마차님 트럼프 트윗 좀 보세요. 방금 전에 한 트럼프의 트윗을 보면요. 김정은이 한국 대표단과 단지 동결이 아니라 비핵화를 이야기를 했다. 또한 이 기간에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없다.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제재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요. 미팅 being planned 하고 느낌표를 찍었어요. 그 말은 만남이 계획됐습니다.
이런 뜻이 걱정하는군요. 느낌표? 네. 물음표가 아니라요? 네. 제재는 계속 된다는 표현은 불필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음. 결과물이 없는데 어떻게 제재를 바로 풀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건 내가 봤을 때 트럼프 스타일인 거야. 쉽게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일종의 완고한 방어선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제재는 계속 된다는 말이. 트럼프도 지금 굉장히 업데이트하는 게 제가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제 비핵화를 목표로 하되 당장의 핵실험이라든가 발사 실험, 미사일 발사 실험 이런 걸 안 하겠다 했으니까 예. 이제 또 답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미 군사 훈련을 4월에 앞두고 5월에 한다고 하는데 이걸 또 조금 이제 줄여줘야 된다고 봐요. 연기할 수도 있고 나는 더 줄일 수 있으면 더 축소해서 정말 서로 이제 늘 한 발 줄여가고 한 발 그렇죠. 스텝 밟아줘야 되는데 예. 예, 그것까지 되면 좋겠어요. 맞습니다.